자,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이 사람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 의해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할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차량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민정수석실에 김태우 등 감찰반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걸 갖다 이제 조사하라고 해서 민정수석한테 올라갔는데 민정수석이 깔아뭉갰다. 그래서 이거는 김태우 수사관 외에 다른 수사관이 지난번 국감을 앞두고 한국당에도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재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냈다가 그리고 사직한 뒤에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작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니까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자, 이와 유재수와 관련 있는 회사 4개, 대보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어제 3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보건설 본사 등 4곳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재수와 대보건설 간의 지금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 대보건설은 중견그룹인데요. 자, 그 작은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알 사람들은 아는데 MB 때도 최등규라고 대보그룹 회장이 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수억을 제공했다. 이런 혐의로 작년 2월 달에 지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등규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은 검찰이 MB 정부 청와대가 대보건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백준이 최등규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윗선에 전달했다. 그래서 이 돈이 2010년에 대보건설이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받는 대가로 전달한 걸로 그렇게 보고 당시 최등규 회장을 불러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보건설은 군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주로 업무로 하는 회사로 항상 이 특혜성 수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2017년에는 200억 횡령했다 해서 이 회장이 최등규 회장이 3년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복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2월 달에도 MB한테 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따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대보건설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 이 회사는 휴게소 재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회사 자체가 재벌이 아니라 최등규 등 가족이 휴게소 재벌이라는 거예요. 대보그룹 계열사 5개 중 4개가 최등규 가족 회사라는 겁니다. 나머지 1개도 최 회장 일가 개인 회사,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 주식 등을 개방한 회사가 아닌 개인 회사라는 것입니다. 전국 휴게소의 11.7%가 대보그룹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휴게소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이 업체가 92개사인데 도로공사 직영 빼고 그 중에 11.7%가 대보건설 거니까 대보건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휴게소 매출이 1120억, 휴게소 주유소 매출이 3500억, 그걸 합쳐서 한 5천억 가량이 고속도로 주유소 휴게소에서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 규모의 10.6%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92개 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가지고 4조 3,500억 시장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대보가 4,620억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휴게소 재벌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회사가 재벌이 아니라 최등규 가족이 휴게소 재벌이라는 겁니다. 자, 대보그룹은 대보유통, 대보 DNS, 대보건설, 보령물산, 하이오아시스 5개 계열사가 휴게소 21개, 주유소 25개 등 46개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등규 회장은 올해 한 5월경에 경영에 복귀를 했다 그래요. 3년형을 받았다는데 뭐 좀 빨리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거는 이 대보건설이 작년 2월 달에 지금 이 수감 중이던 회장이 불려 나와서 MB한테 돈 전달했다고 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월 달이라면 유재수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 3월 달에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검찰에 불려가서 MB한테 돈 전달했다고 조사를 받은 것은 2월 28일이에요. 자, 이 타이밍으로 보면 최등규가 만약에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었으면 형을 더 살았을 거 아니에요? 수억 원을 광급공사 받고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뇌물이죠. 김백준이 그래 진술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김백준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백준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입장이라서 MB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요. 김백준이가 이런 이야기를 진술을 해서 이제 최등규를 불러가 확인을 했으면 최등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형 살고 있는 데다가 또 뇌물을 준 혐의를 갖다가 엎어서 또 추가로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았어. 지금 깜빵에 더 3년이 아니라 한 7년, 8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경영에 복귀했다는 거예요. 올해 5월달쯤에. 그러면 이 수사는 유야무야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재수가 대보건설 등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다 했는 부분을 대보건설로 보고 입을 닫아라고 MB 수사에서 나온 대보건설 금품 전달 부분을 수사하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대보건설은 형을 더 살 수 있으니 입을 딱 닫고 유재수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마라. 지금 이래 된 거 아니냐.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자, 그 뒤에 최등규가 MB한테 줬다라고 김백준이 말한 게 뭐 거의 사실이다. 뭐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검찰은 이런 내용들을 검찰 내부에서도 무마했기 때문에 매우 잘 알 거라고 보고 최등규에 대한 수사 무마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최등규 대보건설이 유재수를 2017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스폰서를 했다. 자, 그랬는데 유재수가 다 덮어버리고 지금 정권이 추천해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있다. 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대보건설의 입을 확실히 틀어막았다. 자, 검찰이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 대보건설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은 내용을 검찰 조직 안에서 알기 때문에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팀에서 중앙지검 팀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누가 지시가 내려와서 당시 이 최등규를 추가로 죄를 묻지 못했는가도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재수에 대한 무마뿐만 아니라 최등규에 대한 또 무마까지 아마 내려왔고
그래서 유재수로에 대한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역할을 지금 민정수석실에 조국이 지시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 등이 폭로하면서 그 위해를 다 고발을 했지요. 조국 등을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예사롭지 않게 터질 거다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정경심에 대한 주식 투자 전반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코링코하고 사모펀드를 떠나서요. 그래서 김경록이를 그저께 불러가지고 한국투자증권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정경심이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 그런데 정경심이가 투자한 부분에 가로등 관련 회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 자, 이런 거는 주로 광급공사와 맞물려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사를 독점하기 때문에 정부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 가로등 만드는 회사 등을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거의 어렵지요. 왜? 시중에 거의 공개가 잘 안 된 정보니까요. 자, 그런데 관보에 공개된 데 보면 정경심이가 조국이 민정수석이니까 재산 상황 변동이 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보에. 거기에 보면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아이사 주식 12,000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이 주식을 2017년 9월부터 18년 3월 사이에 처분했는데 주가가 1,200원에서 15,000원으로 1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이는 2017년 7월에 이제 웰스 CNT를 갖다가 사실상 투자해서 자기 걸로 하지요. 자, 그러면서 웰스 CNT에 이 투자된 돈이 또 나와가지고 WFM 인수용으로 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가로등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공사 수주가 되는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가로등 업체를 투자를 해서 10배 튀겨먹고 아예 가로등 업체를 하나 사버린 거지요. 그 외에도 정경심이 투자한 화장품 회사, 무기 화물 회사도 다 테마주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조범동이가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 재산이 압류될까봐 처분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에 92평짜리 아파트를 최근에 10억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조범동이는 지난 10월 3일 날 구속이 됐는데 코링코, 웰스 CNT, 익성, WFM에서 7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정경심이 주식일 걸로 추정되는 조범동이 마누라애가 웰스 CNT 2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용인의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아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 2주 전에 이사를 나가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 아파트를 새로 사가 들어온 사람이 차인표 시네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아마 부인하고 애들이 미국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육 문제 때문에 급히 매물이 있어서 하나 샀는데 조범동이 집인 줄 몰랐다. 차인표 씨는 착한 사람인데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네이버에 부동산이 나와 있어 수많은 매물 중에 샀는데 하필 그 집인 줄 이렇게 몰랐다. 논란이 있는 집인 줄 알았더라면 사지를 않았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제3의 인물이 가등기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민모라는 사람이 9월 20일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범동이가 8월 달에 해외로 도망갔다가 9월 14일 날 이제 들어와가 괌에서 가족 다 데리고 들어와서 체포가 됐지요. 그런데 체포된 지 6일 만에 9월 14일 날 체포됐는데 9월 20일 날
민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매매 예약을 걸어 압류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놓고 매매 예약을 해놓으면 압류가 안 되니까 깜빵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WFM은 조범동이한테 한 18억가량 횡령했다고 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범동이 지금 횡령액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아요. 자, 그런데 조범동이가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경심이한테 되돌아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차인표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물렸는지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대보건설 수사, 이 회사 딱, 대보건설이라는 회사 딱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회사죠. 그래서 대보건설 수사가 MB한테 수억 원을 전달했는데 그걸로 회장이 더 문제가 안 되고 덮어졌다라는 것은 그걸로 부른 게 아니라, 자, 유재수와 관련해서 떠들고 다니니까 밖으로 차 사줬니, 뭐 차 제공해 줬니, 무슨 뭐 유학비 줬니, 항공권 줬니 소문이 나니 지금부터 더 깜빵살이 오래 안 하려면 입 다물으라고 하고 그 부분만 덮어줬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확고하게 일을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계사인데요. 대보건설에서만 끝나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유재수가 여기저기 이런 짓을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런 정도의 죄를 민정수석 권력 2인자가 덮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거고. 그런데도 유재수가 지금도 부산에서 부시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유재수는 그러면 조국과 권력 핵심에 문재인에게 무슨 이득을 줬느냐. 자, 이제 그게 밝혀지면, 저는 그래서 전에 신라젠 주식에 다 물려 있는데 이 권력의 실세들이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정권회사 등을 담당하는 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그걸 봐줬나. 자관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